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예,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자, 12월 15일 목요일, 이번 주 여러분 옵션, 위클리 옵션 만기일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요하죠. 특징이 있는데, 자, FMC가 발표가 났었죠. 수목. 보통 우리가 FMC는 여러분 양일간, 이틀간 되는데, 패턴을 좀 알아주셔도 좋습니다. 보통 이틀 나면은 주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이런 패턴이 많다는 거. 물론 여러분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는 패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우에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자, 1번 하루 오른단 말이죠. 왜냐면 그 기대감, 앞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막상 개봉해 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쭉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동안 오랜 경험으로서. 그래서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틀 2일간 하면은 비슷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날 하루 올랐습니다. 하루 올랐다가 CPI 발표가 났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조금 나아졌다 해서 좋았는데, 그 다음날 이번에서 다음날 0.5% 금리를 인상했죠. 이번에는 여러분 0.5% 인상은 이미 많이 뭡니까? 벌써 예견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0.5% 이상.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 저번에 0.75% 인상을 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0.5% 인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래서 이게 호재다. 이거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호재고 자기들이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식하신 분 입장에서는 모든 걸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0.75% 자이언트 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에서 0.5%, 요즘 여러분 0.5 빅스텝입니다. 0.5% 예전 같으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리는 겁니다. 한 번에. 베이비 스텝 0.25%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0.75% 인상해서 0.5% 인상한다고 해서 좀 줄었다 해서 이게 호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모든 얼려난 뉴스나 박경봉 호재처럼 말합니다. 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치면, 급여를 받는데, 저번 달은 100만 내리는데, 오늘 50만 원만 내릴게. 한 달에 500만 원 받은 사람한테. 자, 100만 내린 걸 50만 내니까, 우리는 100만 안 내고 50만 내는 게 좋다? 아니죠.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금리를 올리면 여러분, 뭡니까? 이자 부담률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같은 게 여러분, 주택 매입하신 분들, 여러분, 그럼 주식, 코인 매매하신 분들, 뭡니까? 대출로 하신 분들 다 엄청나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한번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분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 도미노 패턴, 여러분, 도미노 패턴, 요거에 대해서 공부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기, 이런 제가 늘 말하죠. 마티매입법이 좋은데, 자, 이번에는 이런 우리 만기는 목요일 날 10시에 하는 총재 인터뷰가 있다. 자, 미국의 FOMC 발표 이후에 하는 총재도 한마디 하겠다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도 10시에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번에 금리가 발표를 안 하지만은, 10시에 인상인데, 발표 10시 때부터 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금리 발표 있고, 옵션 만기 날 딱 합니다. 보통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큰데, 딱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에 하는 총재가 뭔가 있다 하는 호재성, 미국도 0.5% 금리 인상했으니까 좀 괜찮아질 거다. 물가가 잡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막상 10시에 발표 나고 나면 여러분은 쭉 빠져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허다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미국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것처럼, 금리, 우리나라 하는 총재가 발표했다 해서, 뭔가 있을 것이다 올라가다가 막상 하는 총재가 발표하고 나면 쭉 내려는. 이거는 여러분, 어떤 호재 뉴스 발표 났을 때 패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날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자, 1번 외국인들이 현물을 3시까지 거의 매도를 했죠. 요 장막판에 올린 거는 빼고 여러분, 동시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몇 시부터 했느냐? 10시부터 외국인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번부터 했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현물, 외국인 현선물이 박제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요 A가 뭡니까? 개인 현물. 개인은 무조건 뭐 어떻게 해라? 반대로 해라. 개인이 지금 4,500원 매수했죠. 개인이 매수하면 여러분 주가는 빠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급상으로는 3박자가 모두 하락으로 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요는 큰 맥으로서 보는 겁니다. 자, 주가 흐름 볼까요? 아침에 갭 하락. 자, 미국장 FOMC 발표 나서 미국이 좀 내려버렸거든요. 갭 하락이 나오고 나서 출렁거리다가, 요 B에서 하는 총재가 발표, 뭔가 있을 것처럼 말했다가 막상
인터뷰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빠지는 게 패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패턴은 뭐 여러분, 물론 패턴이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연히 패턴도 보고 수급 차트를 봐야죠. 당연히 수급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데,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분석에서, 차트 분석에서, 그런 시점을 잡아보려고 노력한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에는 여러분, 코인이나 주식은 뭡니까? 예측과 대응이거든요. 첫째, 예측은 하되, 대응을 해라. 예측은 40%입니다. 오늘 일이라니까, FOMC 발표했으니까, 총재가 인터뷰가 했으니까 10시 정도까지는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10시 전에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러고 실제로는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목요일 만기단 말이죠. 목요일 날은 만기 날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중단 말이에요. 옵션. 그래서 이런 부분 별거 아닌데 A 부분 요게 주가 살짝 반다고 빠질 때 이때 옵션이 와당창 죽습니다. 외곽이야. 이때 여러분 방향은 어차피 뭡니까? 방향은 어차피 하락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은 어차피 여러분 하락으로 갈 것이다. 다만 출렁출렁 한편 내려갈 것이다. 이걸 예측하기 때문에 특히 점심시간 11시부터 보통 10시 반부터 11시부터 1시 반 사이는 장이 지루하게 간다는 거죠. 이건 누구 다 아시죠? 왜냐? 11시부터 1시 반 사이 메이저들 외국인들 밥 먹으러 갑니다. 이놈들. 밥 한 그릇 먹고 여러분 1시 돼서 커피 한 잔 먹고 1시 반 돼야 시일 들어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항상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시가매매 10시 30분까지만 우리가 평일날은 내가 시가매매 해라 늘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번에 중요한 게 스리봉 패턴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 도미노 패턴 스리봉 패턴 도미노 패턴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시면은 요게 900T 차트입니다. 900T 우리 장중에는 거의 900T를 제가 중심을 잡죠. 특히 타이밍은 1번 컨추션은 2번인데 그래서 A, B, C라 이러저는 봅니다. 보시면은 재밌죠. 이번에 보시면은 10시를 기점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파동 3파 여러분 딱 10시죠. 보시면은 재밌는 것은 요 A는 뭐 외봉도 아니고 상봉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되죠. 이는 900T입니다. 그러니까 소파동 봐야 돼. 그 다음 B가 뭐 났죠? 약하지만 스리봉 났습니다. C도 뭐죠? 스리봉입니다. 약하지만 스리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번보다 2번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스리봉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A, B, C 이게 A, B, C 상 도미노 패턴입니다. 도미노죠. A가 자빠지면서 스리봉으로 깨지면서 하락하면서 B도 자빠지고 C도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너지는 결국 어디로 간다? 제일 큰 C의 힘으로 간다. 이거는 여러분 제 파동 매매법에 있는 겁니다. 무조건 법칙이겠어. 자, 그럼 이 A가 외봉인가 외바닥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건 이제 대소 파동이 중요하죠. 파동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왼쪽에 있는 900T 차트입니다. 900T 보면 요게 1번이 뭐지 싶은데 요 딱 요거 확대식 요 놈이죠. 보입니까? 대소파동 900T 533은 100T 20, 12 일주일은 여러분 뭐 5일 아닙니까? 맞죠? 5일 한 달은 5주 4주 5주 이게 대소파동입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분 차트를 2분 차트로 2분 차트 7개로 나눈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차트 이평선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 날짜 일수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900T하고 100T 대소 파동이기 때문에 900T하고 100T 대소 파동이니까 요 놈이 같은 거거든요. 1,000원짜리 한 장을 100원짜리 10개로 나눠갔다 이 생각이 되죠.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 놈은 지금 이 A를 보면은 뭐지 약한 상봉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딱 보니까 뭡니까? 스리봉이죠. B가 스리봉 아닙니까? 스리봉이죠. 그 다음에 C가 스리봉이죠. D도 스리봉이죠. 결국에 A, B, A, C, D 즉 스리봉 패턴입니다. 즉 보시면은 스리봉 요놈이 스리봉 이번에는 스리봉 패턴입니다. 스리봉은 주로 여러분 3파로 간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뭐 깊이 있게 설명 안 드리는데 스리봉은 보통 놓으면 어디 갔냐면 스리봉 놓으면 보통 이렇게 3파로 갑니다. 이렇게 스리봉 놓으면 또 이렇게 3파로 갑니다. 즉 주가가 빠졌다 들었다 빠졌다 이런다. 주가가 빠졌다 들었다 빠졌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반응이 약했지만은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패턴이거든요. 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믿을만 하다는 거지. 이걸 믿고 손절 정하고 들어도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10시까지는 하는 총재 발표 있으니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10시는 조정 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는데 파동이 스리봉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일단 1번 스리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스리봉 나왔으니까 밑에 3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 3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 3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 요거는 이제 주가는 것은 3파가 또 반등해야죠.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1파, 2파, 3파 반등 1파, 3파, 1파, 2파, 3파입니까? 우리 1파, 2파, 3파 갈 때 속에 또 1파, 2파, 3파, 4파, 5파,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거의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반등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죠. A 부분이 점심시간이거든요. 이때 목요일 날은 프리미엄이 죽기 때문에 외곽의 풋이 많이 죽습니다. 이때 제가 그래서 마틴 매입을 써라. 어차피 이렇게 올라오면 A처럼 올라와봤자 결국 내려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올지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 내려갈지 좀 올라갔다 내려갈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1번에서 밀릴지 2번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분할로 잡아들어라. 크게는 하락 3파가 놓을 확률이 높다. 이게 마틴 매매법입니다. 만기 날 주로 써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1800T하고 300T 대소 파동입니다. 1800T가 300T. 이건 더 크죠? 더 큰 파동입니다. 900T와 마찬가지입니다. 요 1번이 900T, 20, 10이십니까? 근데 여기 1800T 요 위에 보면은 요것도 또 상봉이 나왔죠. 그래서, 참, 도미노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더 세부지 보면은, 1번 서리봉, 2번 서리봉, 이고 3번 서리봉이고 4번이 상봉입니다. 상봉이 넣으면은 여러분 또 우리가 패턴이 뭐죠? A점 상봉이 넣으면 밑에는 3파까지 간다. 보통 기본이죠. 3파까지. 그래서 여기서 작은 3파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3파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파, 이 주가가 옆으로 가든 여러분 밑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밑으로 이렇게 가든 여러분 3파 패턴을 넣는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파동 1파, 2파, 3파 여기에서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도 그냥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입니까? 공의 에너지 관계는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또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자 풋옵션이 이걸로 하면 풋옵션이 외곽인데 풋 얼마죠? 310짜리 풋 310짜리입니다. 예, 보시면은 자 A에서 하는 총재 발표 이전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 풋이 죽겠죠. 올라가지만 그러나 10시 이후 하는 총재 발표 이후로는 주가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아까 차트에서 스리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놈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틴 매매법 여기서 과감하게 1번에서 1차 매수 2번에서 2차 매수 3번에서 3차 매수 제가 그랬죠. 한 3등에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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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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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A처럼 쭉 올라가면은 원금 챙겨버리고 이런. 그래서 1번에 잡은 거 2번에 잡은 거 다 수익 아닙니까? 원금 챙기고 나머지는 고 하도 되고. 이게 맞으면 그래서 원금 챙기고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방법, B까지 가져가는 방법. 왜? 큰 파동상 갈 수 있다는 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여러분? 큰 파동상 서리봉이 나왔기 때문에 갈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급. 이게 수급에서 여러분 3시까지는 이렇게 외국인 현선물 다 매도로 내려왔고 개인 현물 매수기 때문에 3시까지 빨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큰 수급 이거 보면은 하락할 수 있겠다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지그재그로 하죠. 파동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내려옵니까? 아니죠. 지그재그로 내려오죠. 하락 3파, 하락 3파. 그래서 이렇게 하락 3파 이렇게 되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1번에서 우리가 잡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2번에서 또 잡을 수 있죠. 2번, 3번에서. 자, 아니 2번, 3번이 아니죠. 여기죠. 예, 올라가다 반대로 아까 이게 눌림목 줬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A가 얼마나 눌림줄지 모르죠. 그래서 만기 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1번에서 일단 잡는 겁니다. 왜? 파동은 3파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1번에 잡고 더 밀리면 2번에 또 잡고 여러분. 한 번 더 밀리면 3번에 잡고 여러분. 즉 풋옵션을 3등분했어. 금액을 똑같이 30, 30, 30, 50, 50, 50. 근데 1번에 잡으면 내려 올라가 버리면은 A처럼 올라가면 땡큐어 이러. 그럼 여기서 다시 B에서 또 내려오면 여기서 2번 더 잡는 또 30번 더 잡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정확하게 얼마까지 자 이렇게 올라갈 거는 알았지만은
1번에서 올라갈지 2번에서 올라갈지 3번에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3등분 잡습니다. 1차 내려오면 1차 A에서 1번 잡고 여기서 더 내려오면 B에서 또 잡고 더 내려오면 C에서 잡고 그냥 올라가면 그것만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뭐 1차에서 잡았는데 올라가면 여기까지 묶어 놓는 것이죠. 요거만 해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만길 마티메이법입니다. 이거는 늘 말하죠. 0.60에서 뭐 1.80 여기서는 0.16에서 잡으신 분들은 1.96 한 10배도 뭐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티메이법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과감하게 이었습니다. 1번의 매수, 2번의 매수 이렇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 A에서 잡아가지고는 0.50에서 뭐 2.0 해봤자 4배밖에 안 되지만은 1번에서 잡으면은 크게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할 때 120틱으로서 잡으더라는데 예를 들어서 저 120틱으로서 여기 120틱에서 1번에서 1차 잡고 2번에서 2차 잡고 3번에서 3차 잡든지 여러분. 아니면 4번에서 1차 잡고 5번에서 2차 잡고 6번에서 또 자꾸 하려는데 그냥 가버리면 놔둬버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1번 1차 잡고 2번에서 올라오면 자꾸 풋옵션이야.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또 위험 감수 내가 30만원 들어가면 60만원은 날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30만원. 그래야 큰 거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막 여기서 잘 잡아서 0.16이니까 0.20에서 잡았다 하지만 2.0이니까 10배, 9배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1번에서 잡았는데 2번에서 잡았는데 1번에서는 뭐 10배 안 되겠지만 2번에서 잡은 거는 그 10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잡은 것도 A에서 잡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A에서 잡더라도 이렇게 50만 들어가고 이러면 또 밀리면 또 50만 더 들어가는데 밑에 건 안 잡혀 또 50만 원 갖고 올라오면 그것만 먹고 노는 게 이게 옵션인데 아시겠습니까?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요한 패턴 첫째 뭡니까? 뉴스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뭡니까? 수급. 두 번째는 항상 여러분 이게 큰 수급. 이거는 여러분 타이밍은 잡지 어렵지만 큰 수급 보는 방법. 세 번째는 뭐다? 여러분 타이밍. 파생이야. 선물 옵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성분입니다. 여기서 1번 서리봉, 2번 서리봉. 서리봉 가면 큰 잔놈 3파까지 가더라. 이걸 이제 추출하는 이 패턴. 알고 적어놓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미국장 함께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부터 보고. 옵션 여러분 매입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옵션 매입법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1강부터 5강까지 내가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초보들은 옵션 여러분 초보들 여기에 용어부터 여러분 제가 옵션 기원 다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 주문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필요하신 분 YKS 134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13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2020년하고 21년 복귀 영상 정말 양 많습니다. 파워포인트 제가 2년 자료 여러분 다 캡처하고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복귀 영상들하고 이렇게 했던 거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 파동, 서리봉 패턴, 900틱, 300틱 보는 거는 파동 공부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별도로 파동 공부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미국장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요거 만기달 지나서 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날도 미국장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그러나 요 날이 여러분 그 수요일날 아마 미국 CPI 발표하면서 하루 올랐다가 꼬리 다르고 그 다음 날부터 밀리죠. 그래서 0.5% 인상한다는 게 이미 이런 반영되기 때문에 요 발표되기 전까지는 호재였다가 막상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나스닥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장이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등시마다 선물 매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안 되겠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하락이 안 나온다면은 최소 반등시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반등하면 밀리고 반등하면 밀리고. 그래서 저는 반등하면 하락 쪽으로 베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할 예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스닥 여러분 일봉 내로 20씩 파동 내려거든요. 그 다음에 일봉 533 에너지 밑에가 파동이 고점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저점도 낮아졌죠. 그래서 추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느냐. 조금 다음 주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미국장에 나스닥이 빠지는 이유는 테슬라하고 아마존 보여. 테슬라 보입시다. 요즘 테슬라 절단이죠. 전 테슬라 늘 말씀드렸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지금 여러분 코인 쪽에서도 하도 떠들어갖고 여러분 도지코인 박살내 버렸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올렸다가 그다음 박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도 여러분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죠. 테슬라 여러분 이렇게 뉴스 그런 거는 여러분 개금 오래 하시면 다 하지만 뉴스에 테슬라 좋니? 뭐 왜 해외 주식 사자 다 그때는 꼭집니다. 테슬라를 같이 앨런 머스크가 떠들고 여러분 그러면은 말 많고 하면 결국 빠집니다. 시끄러운 주식, 홍보 많이 하는 주식은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늘 말했죠. 숏을 잡고 중기로 가자는 것도 저는 좋을 것이다. 저는 테슬라 계속 이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전기차 막히는 이야기 하죠. 그 홍보가 됐을 때는 다 장사 속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봅시다. 아마존도 지금 좀 모양이 안 좋죠. 아마존이 저는 좀 모든 나스닥의 기준으로 봅니다. 표준 가장 대장인데 아마존도 지금 이랬는데 아마존도 이런 보시면 주봉이라든지 이런 보시면은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닙니다. 이 앞에 저점, 앞에 고점, 요 1번 고점에서 2번에서 반등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도 저는 한 이 정도 선 아마존도 계속해서 저는 좀 등다. 그래서 추세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 여러분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시마다 선물 매도 반등치 그러니까 강하게 쭉쭉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밀렸다 올랐다 밀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마존처럼 반등은 하긴 하는데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하죠. 1번, 2번, 3번 이런 형태로 저는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이었습니다.